이제 요번에 할 기능은 그룹이라는 기능인데, 그러니까 이 스케치업이 지금 보면은 물체를 하나 그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선을 그려서 물체를 나누고 뭐 새로 변경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편해 보이긴 하는데, 얘가 문제는 뭐가 되냐면 원치 않는 경우에 얘네가 달라붙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 물체가 두 개가 별도인데 이렇게 붙어 있대요. 그러면 문제는 이 두 개가 한 덩어리가 돼버려요. 한 덩어리가 되니까 나중에 떼낸다라고 할 때 문제가 돼요. 얘만 다시 옮기고 싶거나 이럴 때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걸 뭐 옮긴다라고 해서 이 부분만 다시 옮겨야지라고 해서 옮겨보면은 이 물체가 이미 달라붙어 버렸기 때문에 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형상이 끊어져 있는 애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작업인데, 그룹으로 묶어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보면은 하나의 물체를 만들고 선택한 다음에 그룹으로 묶어주면 이 물체를 복사해서 옆에 갖다 놔도 별도의 물체가 돼요. 그래서 이 물체는 다시 떼내거나 옮기거나 할 때 이 형상이랑 관계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스케치업 쓰실 때는 형상 단위별로, 같은 형상이면 하나의 형상이면 붙어있는 덩어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그룹 이걸 계속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만들어 놓고 수정이 안 되거나 다시 그리는 게 빠를 정도의 상태로 돼요. 그러니까 변경이 진짜 힘들어져요. 그래서 항상 스케치업 하실 때는 이 그룹을 꼭 묶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룹으로 묶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지금은 저희가 스케치업에는 푸시풀 도구나 이런 거로 구멍을 뚫어내고 있는데, 나중에는 다른 형상이랑 겹치는 구간을 파낸다라든지 이런 기능도 쓰거든요. 이 두 개의 물체가 푸시풀로 파내는 게 아니라 이 그룹 덩어리와 덩어리 간의 관계에서 형상을 파낸다, 이런 기능들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푸시풀 할 수 있는데, 푸시풀 할 때 얘가 기울어져 있으면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안 파내지잖아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형상과 형상을 차집합, 그러니까 이 형상에서 이 형상을 빼내줘라는 기능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기능을 쓰려면 필수 조건이 그룹이거나 컴포넌트로 묶여 있어야만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항상 덩어리별로 그룹을 묶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푸시풀 같은 거로 파내거나 깎아내는 기능으로 안 되고, 반드시 특정 형상과 특정 형상을 빼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존재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룹과 그룹일 때만 쓸 수 있는데 솔리드 툴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이 툴을 쓰시면은 이런 식의 작업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툴을 써야만 모델링이 좀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 쓰려면 전제 조건이 그룹이어야 됩니다. 그룹이거나 컴포넌트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얘는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묶는 게 진짜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이나 이걸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컴포넌트라는 거로 했을 때 이 솔리드 툴 사용도 가능하고요. 형상이 달라붙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것도 형상 단위별로 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얘가 이렇게 생겨 있는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를 누르면 얘가 면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그룹일 때는 볼륨이 나와요. 최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 이 정보를 빼서 어딘가에 쓸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콘크리트를 예로 그렸다라고 생각하고 이거의 타설량이 얼마나 될지를 뽑아낸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룹으로 되어 있거나 컴포넌트로 되어 있을 때 이 값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안 했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은, 나중에 예를 써서 적어도 저희가 면적을 빼내든지 값을 빼내서 2차적으로 쓴다든지 할 일이 있는데, 그럴 때 쓰시려면은 얘가 그룹 또는 컴포넌트로 묶는 게 필수적이랍니다. 이거는 기능은 이게 끝입니다. 그룹은. 그러니까 그룹은 물체를 만들고 형상의 덩어리 단위별로 항상 그룹을 묶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그룹을 묶으실 때 조심하실 게 있는데 오른쪽에 박스를 만든 다음에 그룹으로 한번 묶어보세요. 그러면 이쪽에 솔리드 그룹이라고 떠요. 이 상태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솔리드 툴을 쓸 수 있거든요. 이 상태가 아니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드릴 테니까 박스를 하나 그리시고, 박스를 크기 상관없습니다. 박스를 하나 그리시고 그룹으로 묶으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그룹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든 형상의 정보를 볼 수 있는 트레이가 엔티티 인포인데, 이 엔티티 인포에 보면은 이 그룹이 솔리드 그룹이라고 뜰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형상을 제가 박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쪽 면이 없는 상태, 한쪽 면이 없는 뚫려 있는 상태로 만든 애를 그룹으로 묶었을 때 솔리드 그룹이 아니고 그냥 그룹 이렇게 떠요. 그러면 요거는 그룹이 아니냐? 그럼 그룹은 그룹인데 나중에 솔리드 툴 같은 걸 못 쓰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룹을 묶더라도 솔리드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이런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있는 상자를 그렸는데 여기에 특정 부분에 선이 하나 추가로 가 있대요. 이런 경우도 그룹으로 묶으시면은 솔리드 그룹으로 뜨네요. 그럼 이런 경우는 생략을 하고, 여기에 바깥쪽으로 임의의 선이 살짝 삐져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룹으로 묶으시면은 솔리드 그룹이 아니고 그냥 그룹이 돼요. 일단 그룹은 하나의 묶음으로 만드는 단순한 기능인데, 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변경을 하거나 내가 만든 모델링을 수정하거나 작업할 때 불편한 점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주는 건데, 문제는 이게 두 가지 상태가 있다고. 하나는 솔리드 그룹이라는 상태가 있고 그냥 그룹이라는 상태가 있거든요. 이 솔리드 그룹이 활용성이 더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룹으로 묶는 거는 개별 묶음으로 만든 다음에 개별적으로 나중에 편집이나 이동이나 복사나 관리를 하고자 할 때는 상관이 없고요. 솔리드 툴이거나 다른 정보를 빼내 쓰고 싶다면 반드시 솔리드 그룹으로 만들어지는 걸 꼭 확인하고 쓰셔야 됩니다. 이 솔리드 그룹이 되지 않는 상황이 크게 두 가지예요. 닫혀져서 얘가 솔리드 상태로 전부 막혀있는 상태가 아닐 때, 또는 불필요한 선이 남아있는 상태일 때, 이럴 때는 솔리드 그룹이 안됩니다. 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 그룹으로 묶은 애는 두 가지가 가능해요. 하나는 개별적인 형상으로 편집이 가능해요. 개별적인 덩어리로 복사도 가능하고. 예전에는 그룹으로 묶기 전에는 트리플 클릭을 해야 얘가 다 선택됐는데, 그룹으로 묶으면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하거나 할 때도 형상 단위별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쉬워요. 형상 단위별로 되니까. 그리고 편집을 하실 때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게 흐려지고 얘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추가 편집이 있다 그러면 편집을 하고 바깥쪽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룹이 얘네들이 같이 바뀌는 애들이 아니고 그냥 독립적인 형상으로만 묶여 있어요. 그것도 다른 프로그램하고 좀 차이입니다.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수정을 하고, 필요하면 수정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수정을 하고 바깥쪽을 클릭하고 이렇게 수정을 하고 바깥쪽을 클릭하고 나오면 돼요.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복사 이동을 하실, 개별적으로 복사 이동을 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룹 묶어두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이 그룹을 묶어야 되는 이유가, 캐비닛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뭐 대충 구멍도 뚫어서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고,
이 밖에다가 문을 만들었어요. 문. 그럼 이게 닫혀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얘를 지우고 문 만들려고 푸시풀을 하면 얘네가 이미 면이 분할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푸시풀을 해도 뭔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룹으로 묶어주셔야 된다. 그룹 최소한. 그러면 그룹 바깥쪽에 스케치를 하면 얘하고 얘는 별도의 형상이에요. 별도의 형상이다 보니까 밖에 있는 건 그냥 이렇게 만드시면 별도의 형상으로 얘가 되는 거죠. 반대편에도 문이 있으니까 복사를 한다라고 해도 트리플 클릭보다는 한 번만 클릭하고 복사를 한다 그러면 얘가 훨씬 수월한 거죠. 그래서 형상 단위별로 항상 그룹 묶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지워낸다라고 해도 객체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만 하면 되고 이제 나머지는 형상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좀 지정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 하는 게 귀찮으니까 윈도우에 가면은 프리페어런스 들어가면은 숏컷 여기에 그룹 메이크 그룹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고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G로 등록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쓰기 편한 키로 지정하세요. 스케치업은 뭐 명령어 맞춰서 단축키를 지정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컨트롤 G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형상을 그리고 하나의 물체를 만들었으면 트리플 클릭을 한 다음에 컨트롤 G 하시면 그룹이 묶어져요. 그리고 그룹으로 묶으면 바깥쪽에 스케치를 했을 때 이 물체와 여기 있는 스케치가 달라붙지 않습니다. 달라붙지 않으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얘도 만들었으면 그룹 이렇게 해야 얘네들이 별도로 이렇게 떨어진 형태로 유지가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얘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책상이 높이는 800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높이는 800, 크기는 600에 1500 정도의 책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다리에 있는 여기 있는 철물의 크기는 4cm 정도 4cm 정도의 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형상을 개별적으로 끊어서 보시면 돼요. 상부에 있는 판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그린 다음에 돌출, 푸시풀 주면은 상부판이 만들어질 거고 요 하부에 있는 다리 같은 경우도 네모 그려서 돌출시키시면은 만들어질 거고 옆에 있는 여기하고 이 사면에 있었겠죠. 이 철틀이 사면에 있는 철틀은 요 기둥면에 맞춰서 측면으로 돌출시키시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어디부터 만드는 게 좋으냐인데 그거는 이제 만들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렉탱글 도구로 첫 번째 코너를 찍고 오른쪽으로 1500에 600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룹으로 묶기 전에 푸시풀을 하기 전에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으로 먼저 묶을게요. 이거는 그냥 연습하기 위해서 일부러 써본 겁니다. 우클릭 하셔도 되고 컨트롤 G 누르시면 단축키 지정했으니까 그룹이 묶일 거고요. 다리가 있는 위치를 그려볼게요. 다리는 이쪽 코너에 있겠죠. 크기는 40에 40 하기로 했으니까 40,40. 그 다음에 얘도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실제로는 3D 형상을 만들면서 그룹을 묶을 텐데 저희는 이제 딱 두 번째 스케치업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형상이 잘 보이라고 2D 상태에서 묶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객체를 선택해서 트리플 클릭, 더블 클릭 아닙니다.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복사를 할 건데 잘 보면은 이 뒤쪽에 있는 선이 여기랑 맞닿게 옮기시면은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그렇다면 기준점을 찍어도 아무 때나 찍는 게 아니고 이 뒤쪽에 있는 면을 찍어 주시면 복사 눌러서 갖다 놓으면 한 번에 복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복사를 하더라도 여기 있는 물체를
아무데나 찍어버리면 여기 갖다 놨을 때 이상한 데 갈 거니까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옮겨야 되는 원점의 위치를 여기에 있는 점이 여기에 맞닿게 옮겨진다면 사각형은 이렇게 붙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쓰시든 복사를 쓰시든 원점을 어디에 놓고 이동점을 어디에 놓느냐를 잘 판단하시는 게 이동 도구를 잘 쓰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반대쪽에 두 개를 놔야 되니까 선택하고 컨트롤 키로 두 개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이쪽이겠죠. 여기에 있는 게 이쪽 부분에 와서 붙으면 이쪽으로 다리가 붙겠죠. 그럼 여기를 눌러서 복사해서 끝점에 갖다 놓으시면 자리 위치가 만들어지죠. 이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진짜로 그 기능을 써보려고 일부러 2D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판을 올리기 전에 두 개만 여기서 그려볼게요. 두 개만 여기서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렉탱글을 그릴 건데 이쪽 코너에서 이쪽 코너로, 그러니까 첫 번째 코너를 여기를 찍어주고 두 번째 코너를 여기를 찍어주면 당연히 사각형이 생기겠죠. 이렇게 생길 거니까. 그러니까 사각형 도구도 값을 입력하는 경우보다는 지금처럼 형상의 위치하고 위치를 이용해서 그리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룹 전부 선택됐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룹으로 묶고 복사 기능 이용해서 위쪽으로, 이때는 축 고정을 Shift로 하신 다음에 옮기시면 더 쉽겠죠. 그냥 옮기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직각을 잡아서 하려면 실수가 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엔드 포인트를 찍어서 여기랑 맞추자니 뭔가 좀 섬세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그냥 이 물체를 찍고 이 선의 어딘가를 찍은 다음에 복사를 할 건데 축을 고정한 다음에 요 선과 같은 위치에 있는 곳으로 복사해 주시면은 빠르게 옮길 수 있어요. 이게 좀 귀찮은 기능이긴 한데 저 기능을 쓸 줄 알면 좀 빠르게 옮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쪽 편도 그려도 되는데 여기는 이따가 그 3D 만들어 놓고 면을 좀 세워서 만들어 보려고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지금 이게 그룹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는 게 가능하고, 그룹을 개별적으로 묶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만든 스케치로 이 책상을 만드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그룹을 항상 묶으셔야 됩니다. 자, 되셨으면은 해볼게요. 이동 툴로 이 상판을 800 높이까지 올리겠습니다. 축을 고정하고 800만큼 올리고 더블 클릭 누르면 그룹 편집에 들어오겠죠. 푸시풀 도구로 아래쪽 면을 잡아서 아래로 한 5cm 정도로 할게요. 50 하면 5cm 짜리 판이 만들어지죠. 누르고 나오고 더블 클릭해서 다리 부분을 올리면 되는데 위로 쭉 올려서 밑에 면이랑 스냅이 맞는 곳까지 올리면 되죠. 여기까지 올리면 위로 뚫고 올라가는 거고, 여기까지 하시면 뚫고 올라가고, 대충 중간쯤 어딘가 해놓으면 겹칠 거고, 정확하게 여기 스냅, 여기 선이랑 같은 높이까지 올려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냅을 보면서 여기랑 맞추셔도 되지만 요 선에 맞추셔도 동일한 뜻인 거죠. 이렇게. 물론 그룹을 만들어서 복사하는 게 더 빨랐을 거예요. 근데 연습을 위해서 더블 클릭, 푸시풀, 돌출값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더블 클릭, 스페이스바 바깥쪽 클릭, 더블 클릭, 푸시풀, 단축키 P였습니다. 누르고 여기랑 같은 높이까지. 의도적으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계속 쓰는 기능만 쓰게 되거든요. 여기 부분도 동일합니다. 여기 동일하니까 그룹 편집기 들어가서
40만큼 올려주고 45, 뭐 40이든 45든 올려주고 그릇 바깥쪽으로 나와서 이동 툴로, 복사가 아니고 이동 툴로 옮겨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이동을 먼저 시켜놓고 뒤집어서 그릇 편집기에 들어가서 푸시풀로 옆에랑 같은 높이까지 이렇게 돌출을 해서 만들고 빠져나오셔도 동일하죠. 그리고 한쪽 면에 남은 거는 이쪽에서 이쪽에서 스케치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돌출시켜 보려고 일부러 안 그린 건데, 요 코너에다 찍고 이쪽에 있는 모서리에 찍어주면 여기 면에 얘가 생기죠. 물론 얘가 그룹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출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룹, 뭐 반대편도 그려보고 싶으면 그리시는데 복사하시면 되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면이 이쪽에 와서 딱 붙으면 같은 이시겠죠. 그러니까 이동을 하든 복사를 하시든 원점을 어디를 찍느냐에 따라서 이 효율이 많이 달라져요. 여기 찍어서 요 다리에 끝나는 면이랑 같은 곳까지. 지금 Shift 눌러서 축 고정해서 쓰고 있어요. 물론 키보드 화살표로 축을 고정하고 쓰셔도 되는데, 얘보다는 Shift를 이용해서 고정하고 물체에 만나는 위치선을 찍어주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보고 하십시오. 이 책상이 이 밑에 있는 틀보다 조금 더 튀어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릇 편집으로 들어가서 푸시풀로 한쪽 면을 한 3cm만 빼냈어요. 그럼 옆에 면은 3cm를 빼고 싶으면 더블 클릭, 이쪽 면도 더블 클릭, 여기도 더블 클릭하시면 전부 3cm씩 추가로 튀어나왔겠죠. 이 상태에서 모서리가 너무 뾰족하면 다치거든요. 그러면 아크로 이쪽의 모서리를 뭐 반지름을 얼마 할지 모르겠는데 한 1cm 정도만 깎아낼게요. 테이프 메저 툴을 아직 안 썼으니까 10mm만 내려와서 아크 툴로 엔드 포인트에서 탄젠트를 찾겠죠. 찾아서 다치지 말라고 모서리를 한번 깎아주고, 두 개밖에 안 되겠네요. 이 팔로우 미 툴을 써야지 이렇게 따라가면서 깎아주는데, 우선 아쉽지만 두 면만 깎겠습니다. 이쪽 면도 10mm만 내려와서 대충 자를게요. 이렇게 해서 푸시풀로 좀 다듬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객체가 끝났으면은 이제 뭐 간단하게 재질 같은 거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질 넣고 하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넣을 때는 쉬워요. 뭐 어렵게 안 하셔도 되고, 물론 그룹에다가 재질 넣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보통 씁니다. 이 정도 한번 추가로 해보십시오. 이거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보면은 위에 있는 거 하나씩 끊어서 보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돌출시키면 되고, 밑에 있는 판은 따로 떼내서 생각해 보면 그냥 이렇게 생겨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겨 있는 게 네 방향으로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회전해서 복사를 하시면, 하나 그린 다음에 회전해서 복사하시면 밑에 게 완성이 되겠죠. 결국은 돌출 한번, 이 형상 한번, 이렇게 생겨 있는 이 형상 한번, 그리고 회전 복사 하시면은 만들어져요. 뭐 똑같이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이 형상은 뭐 실제로는 이게 그 중간에 홈을 파서 절반쯤 홈을 판 형상에다가, 이렇게 생긴 형상에다가 껴 넣었을 거예요. 끼워 넣기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끼워 넣어가지고 절반절반해서 끼워 넣는 형태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개별적으로 끊어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가정하고 이를 만들어 보면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서클로 위에 있는 게 400 정도다 그러면 400 정도로 해주는데, 저 동그라미가 좀 더 둥글었으면 좋겠으니까 뭐 64S, 여기 있는 변의 개수를 많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얘도 이제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그룹 편집기 안에 들어와서 두께를 뭐 한 2cm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 물체를 Z축으로 고정을 해서 뭐 400 정도에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요 형상을 하나 그리는 게 문제인데, 좀 스케치를 해놓고 올릴 걸 그랬네요. 그러면은 그릇까지만 묶은 상태에서 이 선의 위치를 잘 모르겠으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여기 있는 물체를 위로 올리시면은 선이 남겠죠. 그러니까 저 크기하고 위치를 모르니까 지금은 그냥 기준선 하나 그려 놓고 올린 겁니다. 그 이 선을 기준으로 높이가 얼마일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여기에 있는 면까지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Z축으로 요 위에 있는 면까지 가서 X축으로 여기 있는 위치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밑에까지 맞닿는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고, 이 사각형에서 위쪽으로 2cm가 올라갔을 거고, 밑에 있는 판 같은 경우는 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겨 있었겠죠. 그럼 이 형상을 이쪽으로 한 10mm, 그리고 반대편으로도 10mm, 좀 두껍긴 한데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그룹. 그리고 나서 회전이죠. 물체를 선택하고 회전을 할 건데, 요 중심점을 기준으로 요쪽 축 방향에서 복사되면서 회전이 돼야 되니까 90도 방향으로 복사를 하나 해놓고 곱하기 3 하시면은 여기까지 복사가 되죠. 뭐 모양은 조금 다르긴 한데 뭐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축이 아까 중심점을 제가 잘못 찍어서 좀 삐져나온 구간이 있는데, 실제 만드실 때는 좀 중심을 맞춰서 회전하시면 맞게 들어갈 겁니다.